응급실 복도. 탈수로 쓰러진 고미정이 링거를 맡고 있는 병실 앞. 윤혜솔이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며 정나리를 마주한다. 언니, 이게 뭐야? 뭐가? 어머니 휴대폰 공인인증 기록이야. 오늘 오전 10시 32분. 보험 전자서명. 그게. 어머니는 그 시간에 옥상에서 쓰러져 계셨어. 의식을 잃은 상태로. 실수로 눌렀을 수도 있잖아. 어르신들이 휴대폰 잘못 만지시면. 열사병 고액 지급 특약. 수익자는 재욱 오빠. 그런데 왜 오빠는 이 보험 가입한 걸 몰랐을까? 해소라. 제발. 어머니 살리려고 한 거야. 간병비라도 있어야. 거짓말하지 마. 초인종 영상 다 봤어. 언니가 옥상문 잠그고 내려오는 거. 해소라. 어머니를 죽이려 했구나. 폭염주의보가 연일 울리는 8월의 어느 오전, 정나리는 보험회사 지점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화면 속 실적표는 참혹했다. 목표 대비 달성률 23%, 이번 달 마감까지 고작 열흘. 정나리 씨, 지점장 하도윤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나리는 몸을 돌렸다. 네, 지점장님. 실적이 좀 아쉽네요. 하도윤은 나리의 책상 모서리에 엉덩이를 걸치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죄송합니다. 이번 달은 정말 힘들어서요. 힘들다고요? 하도윤이 비웃듯 말했다. 다른 설계사들은 다 하는데 정나리 씨만 힘든가요? 아, 맞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시다고 했죠? 나리의 얼굴이 붉어졌다. 남편 재욱의 카드빚 이야기까지 꺼내는 하도윤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다. 이번 달 목표 못 채우면 어떻게 될지 아시죠? 퇴출입니다. 간단해요. 하도윤이 일어서며 나리의 어깨를 툭 쳤다. 오늘 밤 12시까지 최소한 거는 성사시키세요. 그래야 다음 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사무실을 나선 나리는 더위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발바닥을 태웠다. 휴대폰을 꺼내 재욱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다. 카드빚 독촉 전화를 받고 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나리는 시어머니 고미정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미정은 평소보다 어깨를 많이 움츠리고 있었다. 어머니, 허리 괜찮으세요? 아이고, 또 아프네. 이 더위에 몸이 말을 안 들어. 미정이 허리를 주무르며 말했다. 나리는 문득 무언가가 머릿속을 스쳤다. 어머니, 혹시 보험 하나 들어놓으실 생각 없으세요? 요즘 실버 보험이 좋더라고요. 보험? 미정이 고개를 저었다. 돈도 없는데 무슨 보험이야. 그런 거 다 사기 아니냐? 아니에요. 정말 좋은 상품이 있어요. 특히 열사병 같은 거에. 나리가 말을 하다 말았다. 미정이 이상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했다. 미정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자를 재욱으로 설정하면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전자서명은 미정의 휴대폰으로 하면 된다. 미정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잘 모르니까. 다음 날 오전 나리는 미정에게 말했다. 어머니,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빨래는 옥상에서 말리는 게 어때요? 통풍도 잘 되고. 옥상? 거기 올라가기 힘든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하시지 마시고.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리는 미정의 휴대폰을 잠깐 빌려달라고 했다. 보험 가입 페이지를 열어두고는 미정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어머니, 여기서 빨래 말리시고 저는 아래서 점심 준비할게요. 알았다. 나리는 계단을 내려가며 옥상 문을 살짝 닫았다. 그리고 철컥 문고리를 돌려 잠갔다. 1층으로 내려온 나리는
에어컨을 틀고 미정의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보험 가입 페이지가 열려 있었다. 나리는 떨리는 손으로 미정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미정의 생년월일이었다. 질병 입원 간병 특약, 열사병 입원 시 고액 지급 특약. 수익자는 윤재욱. 나리는 전자서명란에 미정의 이름을 적었다. 계약 완료. 나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시계를 보았다. 오전 10시 32분. 위층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리는 소파에 앉아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나리는 스마트폰으로 보험 약관을 다시 확인했다. 열사병으로 인한 입원 시 일당 50만 원 지급. 충분했다. 며칠만 입원하면 당장의 카드빚은 해결될 것이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나리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미정은 빨래 바구니 옆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고 의식이 없었다. 어머니, 어머니. 나리는 급히 119에 신고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나리는 미정의 얼굴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중얼거렸.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그러나 나리는 몰랐다. 며칠 전 이웃 장복순이 요즘 낯선 사람들이 자꾸 오간다며 계단 앞에 설치한 스마트 초인종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 어머니가 어디 계세요? 배달앱 매장에서 퇴근한 윤재욱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평소 같으면 현관에서 신발 정리하라고 잔소리가 들려올 텐데 오늘은 조용했다. 나리야, 어머니 어디 가셨어? 거실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나리가 고개를 들었다. 옥상에서 빨래 말리고 계실 거예요. 이 더위에? 미쳤나? 재욱이 급히 옥상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르다 문득 멈춰섰다. 옥상문 손잡이가 이상했다. 바깥쪽에서 잠겨 있었다. 이게 뭐야? 재욱이 문을 열자 뜨거운 공기와 함께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고미정은 그늘 한 점 없는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빨래 바구니는 멀리 뒹굴고 있고 빨래들은 바람에 날려 흩어져 있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119가 도착하기까지 재욱은 미정에게 물을 먹이고 부채질을 해주었다. 구급대원이 미정의 체온을 재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체온이 41도예요. 열사병 의심됩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재욱은 계속 의문이 들었다. 옥상문이 왜 바깥쪽에서 잠겨 있었을까? 어머니 혼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었다. 같은 시각 직장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윤혜솔은 응급실 간호사들과 함께 미정의 응급처치를 도왔다. 간호조무사인 혜솔은 열사병 환자를 많이 봐왔지만 시어머니의 상태는 심각했다. 전해질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장시간 고온에 노출된 것 같은데 정확히 몇 시간 정도였나요? 담당 의사의 질문에 나리가 답했다. 아마 2~3시간 정도요? 제가 점심 준비하느라 신경을 못 썼어요. 혜솔이 나리를 바라봤다. 뭔가 이상했다.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도 나리는 너무 침착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의료진에게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언니, 어머니가 옥상에 올라간 시간이 정확히 언제예요? 오전 10시쯤? 빨래 말리러 올라가셨어요. 그럼 5시간 넘게 혼자 계셨다는 거네요. 왜 중간에 확인을 안 하셨어요? 바쁘기도 하고 어머니가 워낙 독립적이셔서. 혜솔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미정은 평소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었다. 그런 사람이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 5시간 넘게 옥상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됐다. 병실에서 링거를 맡고 있는 미정이 의식을 되찾았다.
해솔이 다가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빨래 말리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옥상 문이 잠겨 있었는데 어머니가 잠그신 거예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문을 안 잠갔어. 그냥 말리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해솔이 재욱을 불렀다. 오빠, 잠깐 나와봐요. 복도에서 해솔이 재욱에게 말했다. 뭔가 이상해요. 어머니는 문을 안 잠갔다고 하시는데 오빠가 올라갔을 때는 잠겨 있었잖아요. 그러게.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혹시 언니가. 해솔이 말을 하다 멈췄다. 너무 끔찍한 생각이었다. 그때 재욱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울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우리 동네 안전망 앱이었다. 며칠 전 장복순 할머니가 설치한 스마트 초인종과 연동된 것이었다. 이게 뭐지? 재욱이 앱을 열어보니 오늘 촬영된 영상들이 있었다. 호기심에 하나를 클릭했다. 화면에는 오전 10시경 나리와 미정이 함께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리 혼자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다. 영상 속 나리가 옥상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뒤를 돌아보고는 문손잡이를 돌렸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잠기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재욱의 손이 떨렸다. 해솔아, 이것 좀 봐. 해솔이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다. 오빠, 이건 나리가 어머니를 가둔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영상은 명확했다. 그때 나리가 병실에서 나왔다. 손에는 미정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보험금 나오면 간병인 쓰면 되겠네요. 나리의 무심한 한마디에 해솔이 화들짝 놀랐다. 언니, 보험이 뭔 소리예요? 아, 어머니 명의로 실버 보험 하나 들어놨거든요. 이런 일에 대비해서. 해솔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언니, 어머니 휴대폰 좀 보여주세요. 왜? 그냥요. 나리가 휴대폰을 건네자 해솔은 공인인증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오전 10시 32분 보험 가입 전자서명 기록이 있었다. 언니, 이게 뭐예요? 해솔이 화면을 나리에게 보여주자 나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그냥 어머니는 그 시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어요. 어떻게 전자서명을 하셨겠어요? 재욱이 다가왔다.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나리야, 이 영상 설명해봐. 영상을 본 나리가 주저앉았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재욱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어머니를 죽일 뻔했잖아. 죽이려던 게 아니야. 그냥 이번만 하면. 해솔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해솔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안 돼요. 이건 살인 미수예요. 병실에서 들려오는 미정의 신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나리의 흐느낌과 재욱의 분노, 그리고 해솔의 차가운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앉은 윤재욱의 얼굴은 파리했다. 48시간 전만 해도 평범한 가장이었던 그는 이제 보험 사기 공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윤재욱 씨, 부인 정나리 씨와 공모해서 어머님을 위험에 빠뜨린 거 맞죠? 수사관 김영태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책상 위에는 보험 가입 증서가 놓여 있었다. 수익자 란에는 윤재욱의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아닙니다. 저는 이 보험 가입한 것도 몰랐어요. 그럼 부인이 당신 몰래 당신을 수익자로 설정했다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가족 간에 그런 큰 보험을 혼자서 가입해요?
재욱이 머리를 감쌌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았다. 수익자가 자신으로 되어 있는 이상 공범으로 보는 것이 당연했다. 정나리 씨 진술을 보면 남편도 카드비 때문에 동의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증거가 있나요? 재욱은 말문이 막혔다. 증거라니. 자신이 모르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란 말인가. 한편 별실에서 조사를 받던 정나리는 계속해서 재욱을 끌어들이려 했다. 제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먼저 보험 얘기를 꺼냈거든요. 카드비 때문에 죽겠다고 뭔가 방법이 없겠냐고. 그럼 윤재욱 씨가 계획을 세운 건가요? 아니요. 계획은 제가 세웠지만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수사관 박미선이 고개를 저었다.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었다. 정나리 씨, 정확히 말씀하세요. 남편이 알고 있었나요? 몰랐나요? 알고 있었어요. 나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사실 재욱은 정말 몰랐다. 하지만 이제 와서 혼자 책임을 질 용기는 없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윤혜솔이 들어왔다. 손에는 노트북과 여러 서류를 들고 있었다. 수사관님, 제가 추가로 조사한 게 있어요. 해솔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오빠가 누명을 쓸 수는 없었다. 간호조무사로서의 꼼꼼한 성격으로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우선 통신사에서 받아온 위치 정보부터 보시죠. 해솔이 노트북 화면을 펼쳐 보였다. 8월 15일 오전 10시 32분 어머니 휴대폰으로 보험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시각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오빠의 휴대폰 위치는 여기입니다. 화면에는 지도가 나타나고 빨간 점이 배달앱 매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매장에서 집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예요. 오빠가 전자서명에 참여할 수 없었던 시간입니다. 수사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이건 매장 CCTV입니다. 해솔이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재욱이 매장에서 배달앱 주문을 처리하는 모습이 보였다. 시각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보시다시피 오빠는 계속 매장에 있었어요. 점심시간까지. 박미선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전자서명은 누가 한 거죠? 정나리 언니가 어머니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해솔이 스마트폰을 꺼내 메신저 캡처 화면을 보였다. 언니의 휴대폰에서 복원한 메시지예요. 지점장과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화면에는 하도윤과 나리의 대화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번 달은 꼭 한 건 만들어야 한다. 알겠지?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족 중에 보험 가입할 만한 사람 없어? 시어머니가 계신데. 연세가 있으셔서 더 좋잖아. 리스크 높으면 보험료도 높고. 알겠습니다. 수사관들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걸 어떻게 구했나요? 언니 휴대폰을 법원 영장으로 압수수색한 거죠. 삭제된 메시지도 복원했어요. 해솔이 다음 화면을 보였다. 그리고 이건 보험회사 내부 시스템에서 가져온 거예요. 지점장 하도윤과 설계사들 간의 리베이트 약정 문서입니다. 문서에는 고위험군 가입 시 추가 수수료 지급이라는 조항이 있었다. 지점장이 설계사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위험한 보험 계약을 유도한 정황이 있어요. 수사관 김영태가 재욱을 바라봤다. 그럼 윤재욱 씨는 정말 몰랐던 건가요? 네, 오빠는 완전히 피해자예요. 수익자로 이름만 도용당한 거죠. 해솔이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결정적으로 이건 오빠의 공동인증서 사용 기록이에요. 최근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보험 관련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없어요. 반면 나리의 휴대폰에서는 재욱의 공동인증서 토큰이 발견됐다.
언니가 오빠의 인증서를 무단으로 복사해서 수익자 설정에 사용한 거예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다. 재욱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만 도용당했고 나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다시 불려나온 나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정나리 씨,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나리가 고개를 숙였다. 네. 처음부터 혼자 계획한 거죠? 네. 그럼 왜 남편을 끌어들이려고 했나요? 나리가 눈물을 흘렸다. 무서웠어요. 혼자 감당하기가. 미안해요, 재욱아. 조사실 밖에서 기다리던 재욱이 고개를 떨었다. 아내가 자신을 공범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사실이 더 큰 배신감을 주었다. 수사관 박미선이 정리했다. 정나리 씨는 노인학대죄, 업무상 보험 사기 미수죄, 사문서 위조죄로 입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점장 하도윤도 공범으로 수사하겠습니다. 지점장님도요? 설계사에게 압박을 가해 범죄를 유도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함께 처벌받을 겁니다. 나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혼자만 벌 받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지점장까지 엮이면 보험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될 것이다. 해솔이 재욱에게 다가왔다. 오빠, 이제 집에 가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재욱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명은 벗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아내가 시어머니를 죽일 뻔했고 자신까지 공범으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경찰서를 나서며 재욱이 해솔에게 말했다. 해솔아,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당연한 거예요, 오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정나리의 구속 소식은 아파트 단지를 삽시간에 휩쓸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옥상에 가뒀다더라. 보험금 타려고 일부러 그랬대 같은 소문이 엘리베이터와 복도를 따라 퍼져나갔다. 윤재욱은 집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3일째 출근도 하지 않고 있었다. 매장 사장은 가정사 정리되면 연락하라며 사실상 해고 통보를 했다. 보험 사기 공범 의혹에 휘말린 직원을 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아들, 들어와. 문 너머로 어머니 고미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재욱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정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링거 자국이 남은 손등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기야 하겠냐. 하지만 살았으니 괜찮은 거지. 미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재욱이 무릎을 꿇었다. 미정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하죠? 나리는 나리 길을 가야지.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윤혜솔이 들어왔다. 손에는 병원 서류와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퇴원 후 검진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니? 다행히 후유증은 없어요. 다만 몇 달간은 더위 조심하셔야 해요. 해솔이 쇼핑백을 열어 보였다. 휴대용 선풍기, 쿨토시, 시원한 찜질팩 등이 들어 있었다. 이제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더 자주 올게요. 미정이 해솔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해솔아. 내가 아니었으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재욱이 해솔을 바라봤다. 여동생의 진짜 가족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리는 가족이 아니었단 말인가. 며칠 후 재욱은 신용상담소를 찾았다. 나리의 수입이 끊기면서 카드빚 상환이 더욱 어려워졌다. 상담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다.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게 좋겠어요.
현재 수입으로는 정상 상환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요? 네,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거예요. 5년간 일정 금액만 갚으면 나머지는 면제됩니다. 재욱이 한숨을 쉬었다.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수입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왜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죠. 가족의 감시하에 건전한 소비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재욱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다. 한편 구치소의 나리는 변호사와 면담을 하고 있었다. 기소는 확실하고 실형도 각오해야 합니다. 얼마나요? 노인학대와 보험사기 미수를 합치면 2년 이상은 받을 것 같아요. 나리가 고개를 떨었다.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면회 신청이나 연락이 전혀 없습니다. 나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 가족 미래. 모두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고미정은 놀라운 결정을 발표했다. 이사를 할 거야. 어디로요? 해솔이 물었다. 병원 가까운 곳으로. 작은 집이라도. 어머니, 여기가 좋잖아요. 넓고 전세금도 많이 들어간. 넓은 집이 뭐가 좋으니. 응급실 10분 거리가 더 중요해. 미정의 말에 재욱과 해솔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경험 이후 미정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재우가 너도 새 출발해야지. 네, 어머니. 개인회생 신청하고 매달 수입과 지출을 우리한테 보고해. 더 이상 혼자 끙끙거리지 마. 재욱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죽을 뻔한 경험을 했는데도 아들을 걱정하는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알겠어요, 어머니. 새 집은 종합병원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작은 투룸이었다. 전세금은 기존 집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미정은 만족스러워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이사 첫날 밤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다. 재욱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번 달 수입과 지출 내역이에요. 개인회생 신청 후 재욱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 24시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였다. 수입은 줄었지만 투명했다. 생활비 150만 원, 채무상환 50만 원, 용돈 10만 원. 해솔이 내역을 확인했다. 오빠 용돈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괜찮아. 당분간은 이렇게 살아야지. 미정이 아들을 바라봤다. 힘들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숨길 게 없으니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이웃 장복순이 탁상 선풍기를 들고 왔다. 아직 더운데 이거 하나 더 쓰세요. 고마워요, 복순 씨. 그때 초인종 덕분에. 무슨 소리예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복순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가 훨씬 살기 좋겠어요. 병원도 가깝고. 네, 이제야 안심이에요. 복순이 돌아간 후 미정이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중얼거렸다. 노후의 안전은 운이 아니구나. 네. 기록과 거리,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야. 초인종 하나, 병원까지의 거리, 그리고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해솔이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나리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진짜 보상이 뭔지. 재욱이 창밖을 바라봤다. 멀지 않은 곳에 종합병원의 불빛이 보였다. 나리가 노린 보험금은 결국 물거품이 되었지만 가족이 얻은 것도 있었다. 투명함과 신뢰, 그리고 진짜 안전이었다. 탁상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퍼졌다. 작지만 따뜻한 바람이 세 사람을 감쌌다. 1년 후 가을. 윤재욱은 새벽 4시에 일어나 편의점으로 향했다. 야간 근무 1년째,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었다. 개인회생 승인 후 매달 꼬박꼬박 상환금을 내고 있었고 신용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편의점에서 새벽 배송을 받고 진열을 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다. 교도소에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재우가. 나야. 정나리의 목소리였다. 1년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는 많이 변해 있었다. 거칠고 지쳐 보였다. 말 좀 해줘. 제발. 재욱은 한참을 침묵했다. 이 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준비가 되지 않았다. 뭐 할 말이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1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이번엔 진짜야. 여기서 많이 생각했어. 나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괜찮으셔? 괜찮으시겠어? 며느리가 죽이려고 했는데. 재욱아, 더 이상 할 말 없어. 나는 바빠. 재욱이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분노와 연민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같은 시각, 새 집에서는 고미정이 윤혜솔과 함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해솔은 결혼 후에도 어머니를 자주 돌봐드리기 위해 근처로 이사했다. 어머니, 혈압약 드셨어요? 먹었어. 요즘은 잘 챙겨 먹어. 다행이에요. 병원에서 정기검진도 받으시고. 미정이 창밖을 바라봤다. 병원까지 걸어서 5분. 이제는 정말 마음이 놓였다. 해솔아, 나리한테서 연락 왔다던데. 네, 오빠한테 전화했다더라고요.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냉정하게요. 당연하죠. 미정이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어머니, 그 사람이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도 사람이니까 변할 수 있지 않겠어? 해솔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놀라웠다. 1년 전 그 끔찍한 일을 겪고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오후 재욱이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와 해솔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나리한테서 전화 왔었어. 그래, 들었어. 재욱이 소파에 털썩 앉았다. 뭐라고 했니? 미안하다고. 어머니 안부도 물어보고. 미정이 리모컨을 놓았다. 재욱아, 면회 한번 가볼까? 뭐라고요? 재욱과 해솔이 동시에 놀랐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응. 한 번은 만나봐야 할 것 같아. 왜요? 그 사람이 어머니를. 그래서 더 궁금해. 어떻게 변했나? 정말 뉘우치고 있나? 재욱이 머리를 흔들었다.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상처만 더 받으실 뿐이에요.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용서할 건지 말 건지도. 해솔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정말 가실 거예요? 응. 너희도 같이 가자. 일주일 후 여주교도소. 면회실에 앉은 나리는 1년 전과 완전히 달랐다. 머리는 짧게 잘랐고 얼굴은 많이 야위었다. 하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맑아 보였다. 유리창 너머로 가족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나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특히 미정을 보는 순간 목이 메었다. 어머니. 전화기를 든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많이 야위었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나리가 울기 시작했다. 1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가 될 줄 알아? 재욱이 차갑게 말했다. 아니에요.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미정이 나리를 가만히 바라봤다. 나리야, 여기서 뭘 했니? 재봉일 배웠어요. 그리고 상담도 받았어요. 상담? 심리 상담이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려고요. 나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는
저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 미정의 질문에 나리가 고개를 숙였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더 많다는 걸 알았어요. 가족의 신뢰, 마음의 평안. 제가 다 잃어버린 것들이요. 해솔이 입을 열었다.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정말 후회해요. 매일매일. 나리가 미정을 바라봤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병원도 가까워서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이에요. 정말. 그때 미정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나리야, 출소하면 뭐 할 거니? 어머니? 재욱과 해솔이 놀랐다. 일자리 구하기 힘들 텐데. 나리가 머뭇거렸다. 모르겠어요. 아무도 정가자를 받아주지 않을 텐데. 재봉 기술 배웠다며? 네, 그런데. 우리 동네에 수선집 하나 있는데 사장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일손을 찾고 계시더라. 재욱이 어머니를 말렸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재우가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물론 조건이 있지. 미정이 나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다시는 우리 가족과 연락하지 마.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 그리고 다른 가족은 절대 해치지 마. 나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행복해져라.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재욱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제야 마음이 정리됐어.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와 믿음은 다른 거야. 나리를 용서하지만 다시 믿지는 않아. 그게 진짜 용서지. 해솔이 어머니의 팔짱을 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그냥 미운 정도 정인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다. 재우가 우리 저녁에 뭐 먹을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로요. 그럼 해솔이가 해주는 된장찌개. 알겠어요, 어머니. 세 사람이 함께 웃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미정은 장복순이 준 탁상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진짜 보상은 보험금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이었다. 가족이 함께 웃고 서로를 걱정하고 따뜻한 밥을 나눠 먹는 것. 선풍기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